갑작스럽게 지금 인선 과정이 지나다니면서 일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또는 의원직을 승계받은 비례대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얘기와 변수들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총리 후보인 김민석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행해서 정무직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장관과 국무위원들은 의원직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관이나 총리의 인준을 받는 분들은 의원직을 던지지 않아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차관직인 경우에는 이거를 던져야 되고요. 청와대 내에서 수석이나 비서로 가시는 분들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래. 아무튼 청와대로 곧 가실 청와대로 거니까. 갈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두 개가 보궐이 이 지역구에서 나오게 됩니다. 강훈식 의원이 충남 아산인데 이쪽이 이제 보궐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인천 계양을에서 의원직을 반납하고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퇴 이후 대통령 당선. 네. 자,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비례대표직, 그러니까 강유정 비례대표 의원하고 위성락 비례대표 2번 의원이 내리면서 그 비례대표 두 개가 순번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공교롭게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으로 이게 내려가게 되는데, 일단 진보당에서는 손설 후보가 그걸 이어받게 돼서 30세로 22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곧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손설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승계가 되면서, 이제 진보당이 타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뛰어넘어서 원내에 3당이 된 거죠.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준석이 조만간 재망을 당하면 거긴 줄어들건데? 쟤는 두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다른 당에서 그 자리를 또 앞서서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고, 일단 이준석이 밀렸다는 데 대해서 왠지 우리 게 아닌데도 왠지 고소한 느낌 뭐 이런 게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혁진 기본소득당 그 의원의 승계 부분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최혁진 의원이 그냥 민주당에 남겠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 말이 안 라고 되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지. 이거 아니지. 양아치잖아. 이게 이거 물론 뭐야. 최 의원의 문제인데 에이씨. 이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양아치지. 왜냐면 이게 용해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으로 해가지고 추천받은 같이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쪽으로 그렇죠. 비례당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최 의원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난 민주당 의원으로 있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용해인 의원이 빨리 제명시켜 주세요. 최혁진 의원이 제명이 돼야 이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당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비례대표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민주당이 끼어들 부분은 아니거든요. 두 분이서 합의가 잘 돼야 되는데, 최 의원과 용해인 의원의 어떤 저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용해인 의원이 빡쳐가지고 최혁진 나가라고 해야 된다. 근데 나가도 의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무소속 의원이 제명해도. 우리가 제명한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명했다가 딴 데 가면 어떡해요? 그냥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예요. 당에서 내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냥 의원은 최혁진인데. 내보냈는데 최혁진 의원이 그러면 그냥 이 기회에 한 명 가면 1+1으로 쳐준다는 국진당으로 갈까? 그럼 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좀 민주당이 그래. 잘못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용해인 의원이 이 빡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이 모든 책임과 화살을 던지고 있거든요. 민주당한테 하니까 거의 열받아서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냥 알겠는데.
참. 이거 자체가 자칫 저들의 야권의 어떤 야합이 깨졌다, 뭐 이런 분열 프레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기본소득당에서 추천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추천한 분. 아마 영입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최혁진 이분은 옛날에 민주당에 있었어요, 계속. 있다가 뭐 선거 떨어지고 뭐 나와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기본소득당으로 영입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럼 너무 그렇게 용혜인 의원 화내시면 이분을 무소속으로 출당은 무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출당한 다음에 뭐 조국혁신당이나 딴 데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얘기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합의를 아니, 봐서 근데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그렇긴 하다. 최혁진 이 사람도 참, 아이고. 뭐 그것까지 하는 저희가 짓이야, 비난할 이게. 입장은 아니고요. 자,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용혜인 의원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라고 생각할 수 맞았지. 있죠. 근데 당연히 맞았지. 뭐. 우리가 최혁진 의원을 꼬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남겠다. 아니 국짐에 있던 사람도 민주당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입장인 건데 아니, 민주당 욕하는 건 아니니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내쫓아라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아니, 절차를 그러니까, 거치면 그러면- 내가 최혁진 의원이면 기본소득당 안 가. 아니, 근데 약속을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왜 그걸 민주당한테 책임을 지라 그래? 아, 민주당 책임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한 얘기. 아이고, 씨. 그럼 왜 추천을 했어, 그러면? 아무튼 살다 보니 여당이 되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 진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네요. 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게 민정수석.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정무수석 부분은 처음에 조중동이 우상호를 밀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민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무수석 진짜 기사가 있네. 예, 우상호 있다니까. 기사가 있네. 얘는 나가 무슨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 나는 김병욱 의원 전 의원으로 알았거든. 김병욱 전 의원은 그 이재명 그 측근이니까. 그 정무수석 괜찮네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상호도 기사가 있네. 그러니까 뭐야? 저쪽 애들은 어떻게든 수박을 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상호를 심으려고 했으나 이미 우상호는 우리가 그 개표일 날 얼굴 표정에서 썩은 표정. 공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우상호 그동안 해왔던 짓거리들 봐봐봐. 그러면 이게 믿고 심지어 정무수석을 맡길 수가 있냐고. 정무수석이면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이나 앞으로 대통령실 인사를 관장해야 되는데. 여당 야당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니들 입맛대로 주겠냐고. 근데 유력이라고 떠요 또. 그러니까. 우상호가 유력이라고 떠. 그래서 지금 정무수석을 골 때리네. 놓고 김병욱과 우상호가 지금 나 아직까지 확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굳이 이 전쟁 상황에서 뭐 남의 눈치 봐갖고 뭐 저쪽 애들이랑 뭐 화합하기 좋아서 이따위 명분으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이렇게 큰 자리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우상호한테 나중에 좋은 자리 공천 경선 붙여준다고 그러고. 아니, 의원 자기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의원 할 수는 없어. 자기가 안 한다고. 의원 안 한다고 그랬으면 정계 은퇴를 하면 되지. 서울시장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럼 서울시장 경선 붙여준다고 하자고. 근데 그것도 안 되지. 아니 이게 경선을 붙여놓고 나면 자기도 안 돼. 알아로 되는 거지. 자기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돼. 그래서 자기도 안 일단 정무수석에 대한 우상호가 오지 못하게끔 이거 어떻게 여론전을 밀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몰라, 우상호 쪽에서 기사를 냈나? 우상호 유력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 자리 자체를 놔가지고 뭔가 수박을 심으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있지 않나라고 아니, 저는 불온하게 보긴 하는데 정무수석 네. 우상호.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오광수 변호사인데 이분은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제 한동훈 윤석열과 같은 특수부통이고 근무도 같이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분을 들이게 되면 뭔가 저쪽이랑 내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내가 계속 오늘 욕 무지 붙여줄게요. 먹겠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잖아요. 연수원 동기잖아요. 동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서로가
입문 초기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고 개인적인 교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민정수석이 앞으로 뭐 장관이나 이런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인사청문을 전부 또 담당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리고 있기는 있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도 민정수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직 기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정은 난 건 아닌데 유력하다고 말만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강훈식 그 비서실장의 결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지 언론이 떠든다고 해갖고 조중동이 떠든다고 해갖고 그냥 다 뽑혀가는 이런 인사 안 해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광수 당시에 오광수 사시 동기생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만나갖고 너 나랑 작업 하나 안 해볼래? 하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었을까. 무슨 작업?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비리인 이 특수부에 여기에 이제 검사로 같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내부 조직들을 너무 세세하게 비리들을 다 확인하고 그러다가 증거를 수집한 거야. 그래서 그와 연관돼 있는 애들이 앞으로 전개에 발도 못 붙이게끔 일종의 내부자 뭐였죠 이게 신세계처럼 내부자로. 그때 내부자로 심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야 드디어 이제 30년 돼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네가 싹 쓸어버려 뭐 이런 자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대구지검장 시절에 윤석열하고 지역검찰 수뇌부로 함께 활동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류가주에 있었는데, 이게 대류가주가 옵티머스, 그 다음에 12.12 계엄, 요런 기득권 카르텔이 핵심들이 뭐 포진한 곳으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분에 대한 결정이 예전 같으면 문재인 정부다 특히 그런 안타까운 인사가 많았는데 윤석열 같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의 뭐 청와대 내부 인사나 주요에 있는 공직자들 인사가 조중동이 먼저 발표 전에 하루 이틀 전부터 그걸 딱 띄운단 말이야. 그럼 설마 저 사람이 되겠어? 저런 사람을 쓴다고 했는데 걔들이 또 다 됐거든.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에 오광수 변호사가 진짜 민정수석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불안함 내지는 국민들의 불안함이나 지지자들의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를 이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른 방송에서도 뭐 추미애 의원, 그다음 박은정 의원이 엄청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안 된다. 걔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뭉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이런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그 안에서 얻은 정보들을 갖고 나가서 배신하면 윤석열 꼴 난다. 그렇지.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게 피드백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게 다 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는 이 우려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의 지금 우려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시 체계고 어떤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이 전쟁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인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근데 안 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정도 유력이 나왔으면 사실은 유력 그 전에 나왔거든요. 그럼 내정이라고 뜨겠죠. 내정이라고 너 나왔어. 나왔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안 되는 거 아닌가? 난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총무 수석이나 뭐 다 웬만한 데는 자리가 다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민정수석하고 정무수석 둘만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는 권력 정치하고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특히 민감하죠. 이거 그래서 검찰개혁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검찰개혁에 단초를 놓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 자르면 되지만 그러면 개혁 에너지 동력이 많이 소실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시켜도 되잖아.
검찰 개혁 끝내놓고 그리고 그래도 되니까 뭔가 본인이 고사를 하든지 아니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근데 뭐 다른 인물을 좀 항화편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광수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아 대표 너도 그러잖아, 이씨. 나도 저기 물들었네. 아, 좋다. 아, 좋아. 내가 고쳐줘. 내가 물들었네. 같이 욕먹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한 거니까 우리가 오광수 민정수석을 압박을 해야죠. 그렇죠. 야, 우리 지켜보고 있어 계속.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야죠. 만약에 이게 되면. 그런 뭐 다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